했지. 저항의 직렬 접속은 콘덴서에 뭐하고 같다? 병렬 접속하고 같더라.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항의 병렬 접속이야. 여러분들이 저항의 병렬 접속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뭐가 일정이야? 이게 일정이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되겠죠. I1 플러스 뭐야? I2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항의 병렬 접속은 앞에서 볼 때 어떻게 배웠어? 합성자리. 분모는 어찌고 더하고 분자는 어쩌라겠어? 고발하겠지. 이 식이 어떤 식하고 같다겠어? R1분의 1에 R2분의 1에 이 식하고 같지? 예, 식이니까. 그러면 저항의 병렬은 역수를 취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뭐를 취해야 돼? 역수를 취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뭐를 취해야 되냐고. 역수를 취해야 저항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역수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된다고. 병렬은 역수를 더하고 역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돼? I1은 어떻게 돼? 분모는 어찌고 더하고 분자는 누구 거야? 병렬일 때는 누구 거? 이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N개의 R이 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돼? 합성장은 n분의 뭐야? r이 된다겠지? 맞지? 그러면 이 병렬이 되면 저항값이 커져 적어져? 커져? 적어지지. 그러니까 저항값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직렬로 만들어야 돼? 병렬로 만들어야 돼? 병렬로 만들어야겠지. 이게 다 문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같냐? 이렇게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지. 이거지. 여러분들이 전기에서는 저항일 때는 뭐가 일정해?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잖아. 이해했어? 그런데 콘덴서는 뭐냐면 여기가 Q라고. Q.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저항에서는 I가 일정하겠지만 콘덴서는 Q가 용량이 일정하다고. 용량이 일정. 근데 뭐는 분배가 돼? 이게 뭐야? V1하고 V2지. 그러니까 뭐가 분배가 된다는 뜻이야? 전압은 분배가 되는 거야. 뭐라고? 전압이 분배가 된다고. 이해를 잘하면 풀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I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V가 뭐가 돼? V1 플러스 V2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 정전 용량. 그러면 이거는 뭐야? R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된다? V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
페럿이 돼야지. 콘덴서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고 저항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뭐 같아? C1분의 1에 C2분의 1에 1이겠지. 세 번째, 여기가 뭐라겠어? I1이라겠지? I1이라겠지? 근데 여기가 뭐라 했어? V1 플러스 V2라겠잖아. 맞아? 아니, 여기가 I1 플러스 I2라겠잖아. 여기는 뭐라겠어? V1 플러스 V2.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 V1은 어떻게 가? R1, R2 대신에 다 뭐로 바꿔? C1 플러스 C2에 R2지? C2, V. 이게 콘덴서의 불합 법칙이라고. 그럼 V2는 어떻게 가? V2 C1 플러스 C2에 C1의 V겠지?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 N개의 C가 뭐로 돼 있대? 직렬이겠지? 직렬 접속일 때 합성은 어떻게 된다? N분의 뭐다? C가 되겠지? 그림 이해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은 뭐를 알아두면 되는 거야? 저항의 직렬 접속만 알면 되잖아. 직병렬만. 그거를 뭐로 바꾸면 된다? 콘덴서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이 많이 나오겠지. 아주 나오겠지. 실제로. 그게 어디가 있어? 거기는 없지. 이 페이지의 세 번째 보면 직렬 접속 시 어떻게 돼 있어? V1은 뭐야? C1 플러스 C2에 뭐다? C2가 올라갔지? V2는 어떻게 올랐어? C1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콘덴서의 직렬 접속은 적어져 커져? 용량,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지. 이거는 저항이 적어지는 거고, 이 값은 뭐가 적어진다는 뜻이야? 용량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합성 정전 용량이 적어진다는 뜻이지. 뭐라고? 적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 저 식이 아주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기력선의 특징이 나왔어. 전기력선. 이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 그러니까 무슨 선이라고 그래? 가상적인 선이야. 그럼 보자. 일단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반드시 전기력선은 플러스 Q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가 있겠지. 예? 그러면 플러스 Q는과 뭐야? 양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전하야. 뭐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플러스 Q가 됐고 마이너스 Q가 되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서로 다른 전하잖아. 뭐라고? 서로 뭐야? 다른 전하고 서로 다른 전하가 되면 무슨 얘기야?
흡인력이야. 뭐라고? 흡인력이라고. 그러면 전기력선은 가상적인 선인데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겠다 그 말이야. 그건 뭐야? 출발은 어디고? 양전하고 끝나는 쪽은 어디야? 음전하야. 뭐라고?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간다? 음전하에서 끝난다 그 말이야. 첫 번째,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같도록 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기력선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이게 접선 방향이야. 뭐라고? 접선 방향. 그러면 같은 방향이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뭐가 된다? 방향은 전기장의 뭐와 같다? 방향과 같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밀도가 뭐야?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가를 말하잖아. 밀도가 크면 클수록 전기장의 값은 어찌다? 커진다 그 말이야. 세 번째, 동그라미 쳐놔.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하가 있다 없다겠어? 전하가 없는 곳이라겠어. 이해했어? 전하가 없으면 전기를 띄지 않는 것이 없으면 전기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된다? 소멸할 수도 없어.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전하가 없는 곳에는 전기력선의 발생 소멸이 있다 없다? 없다. 연속적이다 그 말이야. 발생도 않고 소멸하지. 발생이 없으니까 소멸을 못하겠지. 네 번째, 거기다 동그라미. 단위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1쿨럼에서 입실론 계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자, 오른쪽에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가우스의 정리가 있어. 페이지 3페이지. 이 가우스 정리는 전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선의 총수니까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자, 봐봐. 이 가우스 정리에서 너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우스 정리는 전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데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있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원래 가우스 정리라는 자체는 전기력선의 총수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 게 있고 자기력선의 총수를 구하는 것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비교해 줄 거야. 그러면 전기력선의 총수는 전기력선이니까 뭐야? 이 유전율과 전기량의 관계야. 뭐라고? 유전율과 전기. 그러면 앞에서 시간을 배웠지. 입실론이 뭐라겠어? 입실론 제로 곱하기 뭐라겠어? S라겠지. 이해했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입실론 대신 안 나오면 이렇게 바뀔 거야. 이해했어? 식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든 같단 말이야. 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뭐니까? 입실론 S니까. 그런데 이 식에서 한번 봐봐. 만약에 입실론 제로가 뭐야? 입실론 제로는 딱 정해진 값이야. 얼마야?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라미터지. 이 값은 정해졌단 말이야. 이미. 그런데 입실론 S가 뭐야? 비유전율이지.
그러면 비이전율에서 문제를 잘 들어. 이가 1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1이 들어갈 때는 뭐일 때만? 진공하고 뭐일 때만? 공기일 경우. 뭐라고? 진공 공기일 때는 입실론 S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 그럼 이 식은 뭐야? 이 식은 뭐냐고? 이렇게 나온 식은 무슨 식이냐고? 진공하고 뭐일 때? 공기 때 식이 이 식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식에서는. 근데 이 값은 정해졌지? 이건 정해졌다고. 그러면 이 Q가 얼마? Q가 얼마라겠어, 지금? 거기에서 네 번째. Q가 얼마라겠냐고? 요 놈이 얼마라겠냐고? 1이라고 했잖아. 여가 1이라고 1.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때는 Q가 얼마? 1인 경우야. 뭐라고? 1인 경우라니까. 그러면 입실은 제로는 나왔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을 1개지? 이해했냐? 이걸 계산기로 쳐봐.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 나온 거야? 뭐 얼마 나왔어? 나도 모르겠어. 계산해보면 알겠지? 이해했어? 공식? 자, 첫 번째 식 입실음을 Q야. 입실은 뭐다? 입실은 제로 곱하기 입실은 S야. 다음에 여기가 입실은 제로로 바뀌면 그때는 뭐 있다? 공기하고 무슨 중? 진공이란 식이야. 그러면 공기하고 진공식은 이게 맞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게 몇 개? 한 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실은 제로 그래 1개가 되겠잖아. 그 다음에 이 값은 8.85랄지 8.854 곱하기 10에 넣으면 얼마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3페이지 봐봐.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전위는 뭐야? 전위. 전기적인 위치잖아. 당연히 뭐야? 전기적인 위치는 높은 쪽에서 어디로 가야 돼? 낮은 쪽으로 향해야겠지. 거기다 동그라미 두 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 등전이면 수직으로 출입한다. 동그라미 두 개야.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 또는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라고 그래. 수직으로 출입한다. 자, 봐봐. 이 그림에서 등전이면이 말은 등전이면 그러면 전이면이 같다는 뜻이야. 전기적 높이가. 그러면 여기가 같다 가자. 여기가 같다 가자. 여기가 같다 가자. 이렇게 출입한다고. 그럼 뭐야? 수직 또는 무슨 말? 직각이란 말이라서 수직이란 말도 쓰고 직각이란 말도 쓴다고. 근데 조건을 걸었을 때 언제 이때만? 언제 이때만? 언제 이때만? 등전이 맨일 때만 해당이 된다고. 뭐라고? 등전이 맨일 때만 해당이 될 거라고. 그러면 한번 봐봐. 전기력선은 성기 중에서 거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기력선은 교차한다 안 한다? 절대 교차 못해. 뭐라고? 전기력선은 교차한다 안 한다? 교차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기력선이 있는데 이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갈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전기력선은 교차를 않는데 언제일 때만 등전이 면일 때만 수직 또는 뭐로 교차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문제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도체 표면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8번째, 전기력선은 당기고 있는 고무자 같이 언제나 수축하려고 하며 전기장이 0이 아닌 곳에서는 두 개의 전기력선을 교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언제일 때만? 등전이면일 때만 교차하겠다 그 말이야. 등전이면. 9번째, 전기력선의 중에는 무한 원점에서 끝나거나 또한 무한 원점에서 오는 것이 알 수 있다.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가상적으로 그어진 선으로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 전장의 무슨 방향이다? 이게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다. 이해했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전기장의 세기. 여기는 지워도 되냐? 계속 응용이 돼야 되니까 지운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기장의 세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전속 밀도, 전이, 전압과 일 전기력 관계 이게 나왔는데 이게 연관이 있어. 자, 보면 앞에서 배우실 때 무슨 법칙이 배웠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이 배웠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쿨롱의 법칙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앞에서 설명할 때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이야기했어? 쿨롱의 법칙 봐봐. 원래 식이 이렇게 돼. 4파이 R의 제곱 이게 원래 쿨롱의 법칙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쿨롱의 법칙은 이거하고는 비례해 반비례야? 반비례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두 전기량에 뭐에 비례하고? 곱에 비례하고 거리 어디에? 거리의 제곱 또는 뭐야? 자승이지? 자승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이해했냐? 이게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이야. 식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4파이 입실론분의 1 그랬는데 입실론이 뭐라겠어? 아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분의 1에 R의 제곱에 Q1에 Q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해했냐? 응? 그러면 이 식에서 잘 보면 Q1, Q2 그랬는데 이 값이
이게 1이라고 보고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잘 들어.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와. 알겠냐?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온다고. 그놈의 뭐야? Q1, Q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첫 번째, 무슨 색이라겠어? 전기장의 색이라겠어. 전기장의 색이라겠다고. 전기장의 색이를 2라고 해. 2가 뭐냐면, 볼트 퍼 미터야. 2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 얼마를 놨을 때 단위란 말은 한 개란 뜻이 한 개. 단위 전하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놨을 때 1을 전하를 놓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크기를 뭐란다? 전기장의 세기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 Q1 마이너스 Q2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고쳐봐. 이렇게 겹쳐봐. 관계없지? 관계없지? 그러니까 Q1을 뭐로 놓고 Q로 놓고 Q2도 뭐로 놓으면 돼? Q로 놓으면 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고?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분이 뭐야? Q에 Q 곱하기 Q지에 맞아? 아니 Q1 대신에 Q를 놨단 말이야. Q1, Q2를. 그러면 Q 곱하기 Q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Q고 이것도 Q단 말이야. 그러니까 Q 곱하기 Q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놓은 거야? 여기에다 얼마를 놓은 거야? 1을 놓은 거라니까 그냥. 이해했어? 1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 2가 어떻게 돼?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에 뭐만 돼? 여가 1이라고 하나가. 그러면 뭐야? R의 제곱이 뭐냐고? 뭔 1이야? 여가 하나가 1이라니까. 1 곱하기 Q는 뭐야? 그럼 여가 Q가 되겠지. 그냥 한쪽에 1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라? 이게 뭐야? 전기장의 색이라고. 너희들이 공식을 이해할 때 그냥 Q에 Q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Q로 놓고 한쪽은 1을 놨어. Q하고 1을 곱하면 Q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이다? 전기장의 색이야. 그럼 봐봐. 이 식에서 이렇게 돼 있지? 자, 봐봐. 여러분들 이 식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의 Q지. R의 제곱이 Q잖아. 그러면 F가 어떻게 생겼어? 9 곱하기 10의 9승에 원래 뭐야? R 제곱의 Q의 곱하기 Q지? 어? 아, QQ잖아.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의 Q가 뭐하고 같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F는? 2하고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겠지. 그래서 2Q가 되는 거야. 그 식이 어디가 있어? 그 밑에 있잖아. 전기력과 전기장의 세기의 관계, F는 뭐다? 2Q다, 2Q.
그러니까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해해서 가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기량의 색이야. 단위는 뭐야? 볼트 퍼 미터가 됐다고 말이지. 그 다음에 한번 볼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실 것이, 지금 여기에 이식 잘 봐도 F는 뭐다? EQ가 나오는 거라고. EQ. 그 밑에 봐봐. 전속 밀도라고 돼 있지. 전속 밀도를 D야. 그러면 D의 뜻이 뭐냐? 단위 면적당 전기량의 통과 수야. 해석해봐. 면적이니까 뭐야? A. 그 다음에 전기량이니까 뭐야? Q. 그러면 단위 면적당 전기량의 통과 수잖아. 그러면 D가 뭐가 돼? A분의 Q가 되겠지. 그러면 단위는 뭐야? 10퍼 뭐야? 미터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전속 밀도니까. 그러면 이 D라는 자체는 A분의 Q인데 A가 뭐야? 면적이지. 얘서 9의 표면적이 뭐야? 9의 표면적이 뭐냐고? 4파이 뭐야? R의 제곱이 9의 표면적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했어? 이 식을 이렇게 봐봐. 응용되는 거. 이렇게 바뀌어봐. 그러면 뭐가 돼? 이 식이 어떻게 되냐고? 요놈이 어떻게 가? 4파이 R의 제곱분의 1의 입실론에 그 다음에 뭐가 돼? 4파이 R의 제곱분의 입실론에 입실론이지? 입실론의 Q에 뭐가 돼? 입실론이지? 어? 그럼 이게 뭐야? 이 식이 뭐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이라면 4파이 R의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분 1이 얼마가 돼? 9 곱하기 10의 9승이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아까 9 곱하기 10의 9승에 R의 제곱분의 Q가 뭐하고 같아? 2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입실론 곱하기 뭐다? 이해했냐? 입실론 곱하기 뭐하고 같다? 2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곱하기 뭐다? 2다. 그래서 앞에서 뭐가 나왔어? 유전체 최적 에너지는 뭐다? 2분의 1에 뭐라 했어? 2라겠잖아. 어? 그러면 D가 뭐야? D가 입실론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입실론에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이해했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이 한 점에서 다른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전이. 한 점에서 다른 점에 가지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그러면 한 점에서 다른 점에 가지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그래 놓고 V는 뭐라겠어?
V가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4파이 입실론분의 1이니까 뭐야? R분의 Q라겠어. 이거는 나왔지? 얼마로? 9 곱하기 얼마로? 10의 9승으로 나왔잖아. 응? 그래서 전이는 한 점에서 단위 저하가 가지는 정기적인 엣지 에너지로, 전이니까 단위가 뭐가 돼야 돼? 단위가 뭐가 돼야 되냐고. 볼트가 돼야지. 뭐라고? 볼트라고, 볼트. 그러면 두 번째, Q쿨럼의 전하가, 전이차가 일정한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얻거나 있는 에너지를 W로 하면 그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뭐다? 전이차는 뭐다? V는 뭐라겠어 앞에서? Q분의 뭐? W야. W라고? 그러면 W는 뭐야? V하고 뭐를 곱하면 돼? Q로 곱하면 되잖아. 그런데 잘 봐봐. W라는 자체는 그러면 V는 뭐야? Q분의 W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 식에서 잘 보면, 저기서 식에서 잘 보면 이 W라는 자체는 F 곱하기 뭐라겠어? R이라겠잖아. F 곱하기 R. 그러니까 힘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뭐냐고? F는 뭐야? 힘이지. R은 뭐야? 거리잖아, 거리.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지? F는 뭐야? F는 EQ라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EQ를 집어넣어봐. EQ에 곱하기 R이지? Q잖아. 결론적으로 뭐야? 그럼 보자. 전개의 세기의 단위가 뭐야? 볼트 퍼 미터지. 미터분의 볼트지. 거리의 단위가 뭐야? 미터잖아. 약분되지? 그러면 단위가 뭐가 나야 된다? 볼트가 나온다. 이해했냐? 그래서 전위의 단위는 뭐로 쓴다? 자, 보자. 전위의 단위는 처음에 뭐? 볼트. 이거는 줄이지? C잖아. 줄 퍼 C. F지? 이거는 힘이지? 힘 곱하기 길이잖아. 그러면 너희들 배울 때 뭐로 배웠어? 회전력으로 배웠지? 토크. 그럼 이게 뉴턴 미터잖아. 뭐라고? 뉴턴 미터. 곱하기 뭐야? 슬러시 C가 되잖아. 뉴턴 미터 곱하기 뭐가 돼? 슬러시가 되겠지. 이게 무슨 단위? 전위의 단위가 된다. 이해했냐? 단위. 전압과 일의 관계는 했고. 그 다음에 1 일렉트리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
이거를 1 일렉트릭 볼트라 하겠는데 이렇게 보면 돼. 2에다가 1볼트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한 개 전기량은 이렇게 생겼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킬로미야. 뭐라고? 한 개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이라고. 이해했냐? 그러면 한번 보자. 1.602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1을 곱했지. 이해했어? 그럼 몇 승이야? 19승계지? 19승이잖아. 1이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1 일렉트릭 볼트 이렇게 됐고 10 일렉트릭 볼트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2지. 그러면 602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 되겠지. 이해했냐? 100 일렉트릭 볼트 얼마? 100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지. 그럼 얼마? 몇 승? 17승이 되겠지. 1일 때는 얼마? 10일 때는 얼마? 100일 때는 얼마? 17이야. 이게 나왔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1 일렉트릭 볼트는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주라고 같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그리고